한 유명 분석가는 힘먼 연설 이후 XRP가 상승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분석하며 최종적으로는 9,600%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맥켈리 의원은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언하며 그 이유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명확성, 느린 속도를 지적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스페이스의 김유라입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보다 나은 콘텐츠로 자주 찾아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슨 의원님 안녕하세요. SAC 의장 게리 갠슬러와의 가장 큰 갈등이 무엇이었나요? 말씀드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갠슬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SAC도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일을 정말 못하고 있습니다. 호텔 캘리포니아의 가사처럼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갈 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규제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비조치 의견서를 받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패트릭 맥켈리 의원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미국 다이너미즘의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 혁신, 포함성, 미국의 경쟁력에 있어 이 중요한 순간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글로벌 금융체계의 리더십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미래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며 느린 속도까지 더해져 결국 경제 위기까지 처해졌다고 말합니다. 반면 리플사는 미국 규제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와중에 미카 뒤에서 몰래 유럽까지 확장했다. 그리고 소송의 명확성이 떨어지자 리플은 미카의 규제를 환영한다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최근 암스테르담의 머니 2020 행사에서 리플의 유럽 전무이사 샌디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카의 규제 구조는 레벨 플레잉 필드를 만들어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경쟁과 혁신을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리플사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많은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XRP가 힘먼 이메일 공개 이후로 상승에 실패한 이유라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크립토는 주간 차트의 교수형 캔들스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수형 캔들스틱 패턴은 상승 추세에서 상승갭 이후의 가파른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글액이 최종 웨이크업 라인이라 부르는 저항선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XRP 전문가들이 말한 0.46달러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액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장기 투자자들이 0.45달러 수준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단기 투자자들이 유리해질 것이며 가격은 0.35에서 0.37달러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XRP는 매집 중이며 최종적으로 50달러까지 약 9,600%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라고 말하며 XRP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저희가 하향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영역에 도달할 때까지는 적어도 2024년 1분기까지 하락세가 가능해 보입니다. XRP가 바랄라 구역의 저점인 2.8에서 4.6달러 사이로 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을 1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1달러대까지 내려갔다가 힘겹게 3파동으로 갈 것입니다. 2파는 어떨지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글에게 의하면 3파에 도달하려면 1파에 비해 약 1.6에서 2.6배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3파의 XRP 가격은 12달러에서 50달러로 예상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슈워츠는 트위터에서 XRP 또는 XRPL이 리플의 통제로 인해 효율적으로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람 중에 리플이 어떻게 그런 통제로 위협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위협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리플은 XRP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단체가 블록체인의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덜 탈중앙화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리플의 XRP 보유로 인해 XRPL이 덜 탈중앙화되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레저 또는 통치에서의 아무런 통제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 보이는 주제는 모든 것에서의 부족한 명확성입니다. 존 디트는 제이 클레이트는 리플에게 XRP에 대한 명확성을 줄 의향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별첨 276으로 분류되는 이 메모를 본 디트는 2018년 8월 18일의 미팅에서 중요한 점은 같은 해 6월 13일 클레이튼과 힘머는 하위 테스트를 거친 XRP를 분석한 XRP 메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 리플과 콜롬비아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리플은 블록체인 실험 단계를 거쳐보기 위해 콜롬비아 중앙은행과 협업을 했습니다. 리플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리플은 콜롬비아의 중앙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어 블록체인 기술의 실사용과 구현을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CBDC의 부회장인 제임스 월라스는 XRPL 기반인 리플 CBDC 플랫폼의 힘을 얻는다면 이 프로젝트는 공공부문 내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크게 변화시키게 될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